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김은태라고 합니다. 네, 사춘기 아이와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꼭 사춘기 아이가 아니더라도 뭐 영유아나 뭐 초등 저학년, 뭐 중학년 뭐 상관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식탁에 편히 얼굴 보고 앉아서 이런 인형도 좋고 뭐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좋은데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 편하게, 이제 그런 걸 서클이라고 하고, 규칙이 있다면 이걸 받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부모 교육 강의가 갑자기 이제 몰려 있는 시기라서 조금 바빴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놀아달라고. 그래서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일단 놀아주는 겁니다. 네. 제가 쓴 책 중에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라는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 발달이나 기질, 그리고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교육.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부모의 철학이 가정교육의 철학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사실 요거를 좀 계속 점검해 봐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뭘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공교육에도 있었고, 초등교사를 하다가 발도르프 학교, 대안학교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대단히 소박합니다. 배움이라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건가, 이게 사실 좋은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발달상 어디에 왔는지, 그리고 얘는 기질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좀 맞춰주면 아이들은 늘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3가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먹고 자고 싸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리적인 거 플러스 이제 제가 지금 한 20, 30년 가까이 교육계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쭉 봤을 때, 특히 영유아기에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까지 3가지 욕구를 잘 채워주면 시간이 갈수록 힘이 덜 들어요. 그게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걸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 그럼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안아줘. 안아줘 많이 하나요, 애가? 네, 저희 집 5살짜리 애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안아줘. 네, 꼭 안아주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안아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그냥 사랑해라고는 안 되고 촉각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애들은 스킨십을 원해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킨십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요걸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정말로 바라는 건 사랑받고 싶은 것이고 그건 스킨십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안아줘 말고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뭐가 놀아줘죠. 안아줘 다음에 놀아줘. 애들은 몸으로 움직이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특히 영유아기에는 신체 발달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동작들이 뭐 심장이 특히 형성이 될 때, 간이 형성될 때, 위가 형성될 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이들은 일단 손발로 몸으로 막 뛰어노는 거, 그럴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막 행복해요. 기뻐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자야 될 때 좀 슬퍼해요. 왜 그렇죠? 못 놀아요. 세 번째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데 몸으로 표현해요. 되게 산만함으로, 정신없음으로. 그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예요.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생활 리듬이 잡혀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못 있고. 그 요즘 ADHD가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잘 체화되지 못했을 확률이 크고, 또 하나는 미디어 영향이 클 거라 봐요. 물론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잘 짜주면 애들이 되게 안정돼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전 늘 이렇게 신경을 써요. 내가 오늘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을 했는가, 그리고 놀아달라고 했을 때 좀 몸으로 많이 놀아줬는가. 이게 아빠의 역할이 또 커요. 몸으로 노는 거.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하시면 아빠 놀이 이거 하면 간단한 놀이들이 많고, 그 아빠랑 자식의 관계도 깊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듬 생활. 조금 보수적으로.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게 어린 시절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애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오면 화내고 행동이 되게 격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가만히 이렇게 불러서 얘기해 보면 뭔가 불만이 있어요. 네, 세 가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행동을 너무 잘하는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억눌러요.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잘하려고. 근데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니까 막 하는데, 그것도 엄마 아빠한테 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막 대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권위가 없다. 근데 집에서까지 또 막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약간 부모님께서 권위를 좀 가지고 이렇게 어른 무서운 걸 알아야 애도 그게 필요한데, 근데 집에서 이렇게 같이 놀면서 또는 지내면서 어린이집 가서 너무 그렇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편하게 지내.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집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와서 난장판 피는 애들은 집에서 너무 억눌려 있을 확률이 큽니다. 서양에서는 4가지 기질론이 25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어요.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 그 양반이 인간을 점액, 혈액, 담즙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체액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다혈질, 담즙질, 오울질, 점액질인데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봄기질, 여름기질, 가을기질, 겨울기질이라고 좀 표현을 바꿔봤어요. 근데 제가 담임을 했던 1학년 담임할 때, 발드루프 학교에서 1학년 담임할 때 교실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잘하려고 애쓰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약간 주눅 들어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막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느낌,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좀 심해 보여서 제가 많이 풀어줬어요. 이렇게 마음을 좀 풀어주고 장난도 걸어주고. 그러니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 와서 얘가, 저는 처음에 얘는 가을 기질인가? 좀 애가 조금 행동이 무겁고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고 진지하고 그런가 했는데 1학기가 지나고 와서는 완전 봄 기질이 됐어요. 막 까불고 말도 많고 막 장난치고. 그 과정에서 뭘 제가 알았냐면, 아이의 어머니가, 그 남자아이가 큰애인데 집에서는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막 할까봐 엄청 집에서부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무서워하고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학교 가면 되게 잘해야 되는,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라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이제 편해지니까 나름대로 그 억압 기제 같은 게 줄어드니까 본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생긴 대로 살 때 사람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뭔가 억누르는 건 애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져요. 친구 관계는 괜찮은데 학습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면 알아서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가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럴 때 좋아요. 그럴 때 야 너 저번에도 끝까지 안 했잖아, 하지 마, 벌리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해봐.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돼. 네가 하다가 지겹고 안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엄마가 허락해 줄 수 있어. 어쩔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봄 기질이 강한 친구들은 요것 좀 하다, 아유, 저것 좀 하다, 아이고, 자꾸 벌리고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걸 해냈다. 요게 이제 되게 아이한테 힘을 줘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해내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엄마나 아빠가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이제 제가 1학년 담임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붕붕 뜨는 애들이었어요. 봄이 많은 애들. 너무 애들이 신나고 막 들떠 있어요. 그럴 때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발성을 좀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조금 무겁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런 애들을 이렇게 좀 높은 톤으로 빠르게 말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이거 약간 실갱이를 많이 할 거예요. 점점 학습 부담이 커질수록 선생님이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얘를 내가 바꿔야겠다, 이건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선생님의 또 과제가 있겠지. 하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하고 같이 늘 한번 놀았으면 애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붕, 어지럽히고 붕. 그때 잡아줄 수 있는 게 엄마. 혼내는 건 의미가 없다. 혼내도 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습관화를 계속.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애가 괜찮아질 때까지. 모든 아이들이 사실 그래요. 특히 어릴 때. 이제 요즘 트렌드가, 양육의 트렌드가 존중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오산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통제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체벌도 많이 하고.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일단 이렇게 얻어맞고 보고 혼나고 못하고 이게 강했잖아요. 통제. 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애정도 많이 기울여 주지만 경계를 잘 세워줘야 돼요. 특히 여름 기질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기고 싶어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이기고 싶어. 그래서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경우에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내적인 힘, 내공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애가 깨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애한테도 편해요. 왜냐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긴 하지만 불안합니다. 자기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짜증내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아주 강한, 내적으로 강한 어른이 자기를 딱 이끌어 가주면서 인정해주고 가끔 이렇게 허용해주고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생각을 멈추는 게 되게 필요해요. 생각을 딱 멈추는 거. 그거 잠깐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나는 편하고 자유로워요. 그럼 왜 해야 될까? 이게 그냥 질문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은 필요할 때만 하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딱 그때만 딱 생각하고 그것도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을 생각하든 한 시간을 생각하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이득이 될까? 저게 이득이 될까? 제가 요즘 많이 좀 돌아보는 건 손해보지 않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손해를 보고 저렇게 해도 손해를 본다면 어쨌든 결정을 이렇게 하고 감수하는 게 낫다. 애를 작은 학교를 보낼까 시내 큰 학교를 보낼까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어떤 철학이 있는가에 따라서 밀어붙이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때 여기 보낼 걸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때 거기 보냈다고 해도 똑같이 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바로 풀어주는 것. 가을 기질이 강한 아이는 바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감정, 고민, 무슨 뭐 있어? 털어놔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풀립니다. 많은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가을 기질이 강한 애들은 운동을 시켜야 돼요. 움직이는 거. 꼭 태권도를 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땀이 날 정도로 아니면 조금 힘들 정도로 날마다 뭔가 움직임이 필요해요. 산책을 가든 놀이터에 가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산에 가든 그렇게 했을 때 가을 기질 아이들의 균형이 좀 잡혀요. 그러지 않고 내비두면 이제 책만 보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어른도 비슷해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 가을 기질이 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볼 때 근력 운동해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산에 가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그런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걸 늘 스스로 하면 생각은 줄어들게 돼요. 그 부모도 아이가 여럿일 때 자기하고 기질이 같은 아이는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마음이 잘 통해요, 서로. 제가 어린 시절엔 전형적인 가을 기질이었어요. 걱정이 말도 못하게. 남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어떻게 하면 왜 저럴까? 왜 그럴까?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엄청 고민을 거듭한 다음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거절당하면 상처를 엄청 받는 거죠. 혼자.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됐어 싫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요 말하려고 엄청 고민했다가 겨우 말했는데 거절당하면 다음부터는 부탁을 못해요. 또 이제 이게 가을 기질의 어떤 모습인데 집에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건 텐션
저까지 이제 좀 우울해지면 집구석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연극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보면 늘 처음 본 것처럼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쁘세요? 진짜요? 네. 약간 일부러. 그럼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시면서 텐션이 좀. 그리고 집에 요리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쉬시라고. 그리고 애 학교나 하원 하면 제가 이제 둘째는 제가 데리고 나갑니다. 밥을 집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일단 엄마가 기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데리고 나가서 최고의 남편이다. 요리 애들까지. 근데 아내가 돈을 벌어 해야죠. 뭐 저도 벌지만 이거를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싸우게 되겠죠.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아이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화법에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다. 그렇죠? 애든 어른이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다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해요. 그리고 막 하소연하죠. 불만을 제기하고. 마음을 알아달래요. 문제는 뭐예요? 뭐 하지 않고도?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알아달라는 이게 이제 인간사의 큰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죠. 물어봐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건데 제가 이제 한 20, 30년 연구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사춘기가 되었든 어린애가 되었든 똑같습니다. 그럼 그 마음은 뭐냐? 생각, 감정, 욕구예요. 이 생각, 감정, 욕구를 알아주는 대화법을 하면 됩니다. 자, 잘 아시겠죠?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